안녕하세요. 코드 박사입니다. 딥러닝의 기본 알고리즘의 리니어 리그레이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리니어 리그레이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일까요? 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스머프들의 어떤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학습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각각 스머프들의 몸무게에 대한 키 데이터인데요. 파파 스머프의 몸무게는 5일 때 키는 13, 그리고 파머 스머프의 몸무게가 6일 때 키는 14.5, 예, 이런 식으로 주어졌네요. 역시 다른 스머프들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학습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 포이 스머프의 몸무게는 9입니다. 그렇다면 포이 스머프의 키는 얼마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을 예상하는 예측하는 알고리즘이 리니어 리그레이션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신 이 학습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그래프에다가 이렇게 점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네, X축이 몸무게가 되는 거고요. 이 Y축은 키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스머프들의 몸무게에 대한 키 데이터 이렇게 점으로 표시되었을 때 이 포이 스머프의 몸무게는 9였죠. 이때의 키 값은 요 일치선상에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어디쯤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나요? 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요쯤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이 학습 데이터를 보아하니 이 몸무게에 대해서 키 데이터 값이 이렇게 선형, 방정식, 즉 1차 함수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1차 함수는 y는 wx 플러스 b로 나타낼 수 있죠. wx 플러스 b에서 w는 weight가 되고 b는 bias가 됐습니다. 이 학습 데이터, 트레인 데이터를 지나가는 이 1차 함수의 최적의 weight와 bias를 1차적으로 구하고 나서 다음으로 이 포의 스머프의 몸무게에 여기 x에다가 9를 대입을 한다면 키값, y값도 역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리니어그레이션은 1차적으로 이 최적의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구하는 게 1차 목표이고 다음으로 그 값을 가지고 예측을 하게 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스퀘어라입니다. 다음과 같이 a와 b 두 개의 선형 함수가 있습니다. a가 더 예측하기 좋은 선형 함수일까요? 아니면 b가 예측하기 좋은 선형 함수일까요? b에 비해서 a가 더 예측하기 좋은 선형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실제 데이터들 분포를 보았을 때 이 분포들 사이로 지나가는 함수가 a이고요. 반면에 이 데이터 분포하는 거리가 b는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b는 예측률이 떨어지고 a는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학적으로 어떤 공식이 성립을 해야 가장 예측하기 좋은 선형 함수일까요? 네, 이 부분을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학습 데이터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주어졌고요. 네, 요 학습 데이터들 사이로 지나가는 어떤 선형 함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wx 플러스 b가 되겠죠. 이때의 예측값 y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검은 점이 이제 예측값 y 값이 되겠죠. 이 y값과 t의 차이를 이걸 에러라고 합니다. 네, 줄여서 이제 e만 적겠습니다. 그래서 에러는 이런 식으로 wx 플러스 b 이게 예측값 y, 예측값 y와 실제 데이터 t와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러의 제곱을 스퀘어 에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스퀘어 에러, 즉 에러의 제곱 e는 이렇게 정사각형의 넓이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 부분도 에러가 되는 것이죠. 이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음 요런 데이터, 각각의 대해서도 다 스퀘어 에러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 이게 지금 예측값 y고 요거의 차 마이너스 t니까 요게 지금 에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러의 제곱 요게 이제 스퀘어 에러. 이 스퀘어 에러 모든 스퀘어 에러의 합을 다시 n 개로 나누면 즉 평균이 되는 것이죠. 민 스퀘어 에러 값을 이렇게 공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 스퀘어 에러를 일반화시키면 이제 코스트 방정식
로스 방정식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지표로는 뭐 RMS, MA 이런 로스 방정식, 코스 방정식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방송에서는 이제 개념만 설명을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민스퀘어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네, 그래프 A와 B를 보겠습니다. A 선형함수에 대해서 민스퀘어라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정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볼 수가 있죠. 반면에 B 선형함수는 이렇게 실제 데이터와의 거리가 크기 때문에 아주 큰 정사각형이 그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가 민스퀘어 에러가 B에 비해서 작은 값을 가지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찾으려는 최적의 예측하기 가장 좋은 선형함수, 즉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가진 선형함수는 민스퀘어 에러 값이 최소값이 되는 그 선형함수의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가진 선형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최적의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찾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민스퀘어 에러 값이 최소값이 되는 그 선형함수의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찾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찾으면 그 다음에 그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경사관법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민스퀘어 에러를 이런 식으로 공식을 만들어 냈습니다. 민스퀘어 에러를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 가로축을 웨이트로 두고 이 세로축을 민스퀘어 에러로 두었을 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2차 방정식 어떤 포물선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왜 그러냐면 민스퀘어 에러 공식이 상단에 보시면 여기에 제곱이 있죠. 때문에 민스퀘어 에러는 웨이트에 대해서 제곱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민스퀘어 에러의 최소값이 되는 그 위치에 해당하는 웨이트가 우리가 찾으려는 최적의 웨이트이죠. 네, 그래프상에서 어느 지점에 해당할까요? 민스퀘어 에러 최소값이 되는 지점은 이 포물선에서 극소값이 되는 이 지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 웨이트, 이 물음표에 해당하는 그 지점이 최적의 웨이트 값이죠. 웨이트에 대해서 민스퀘어 에러가 이렇게 2차 방정식 형태를 띠듯이 바이어스 또한 민스퀘어 에러가 이렇게 2차 방정식 포물선 형태를 띠게 됩니다. 상단의 수식을 보시면 역시 바이어스 값이 변할 때 이게 제곱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죠. 바이어스 또한 최적의 바이어스는 민스퀘어 에러가 최소값이 되는 요 지점이 될 것입니다. 요 지점이 어떤 바이어스가 우리가 구하려는 최적의 바이어스가 되겠죠. 그래서 민스퀘어 에러의 최소가 되는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구하는 게 그게 바로 이제 경사하강법이 되겠습니다. 경사강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단에 이게 경사강법 공식이고요. 이게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일단 임의의 웨이트를 0.4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으려는 최적의 선형함수의 웨이트 값은 가령 1.0으로 일단 두고 한번 어떻게 경사강법을 찾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0.4 지점에 해당하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0.4 지점에 해당하는 민스퀘어 에러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 민스퀘어 에러를 웨이트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 즉 기울기를 또한 구할 수 있겠죠. 가령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마이너스 3이 나왔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3에다가 러닝 레이트를 곱하게 됩니다. 이 러닝 레이트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령 이 러닝 레이트 여기에서 일단 0.1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0.1을 이렇게 곱합니다. 이 곱한 값을 여기 현재의 웨이트에다가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0.3 해서 새로운 웨이트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웨이트 값 0.7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0.7에서 어떤 민스퀘어 에러 값을 구할 수 있고 이때의 기울기 값 또한 구할 수 있죠. 여기서 나온 기울기 값이
화면에서처럼 마이너스 2라고 가정합시다. 마이너스 2에서 러닝 레이트 0.1을 곱한 값을 또 반영을 하게 되면 그래서 마이너스 0.2 하면 새로운 웨이트 0.9가 또 구해집니다. 또 0.9 지점에서 어떤 민스키아라 값을 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 또한 구할 수 있겠죠. 네, 이 값 또한 현재의 0.9에다가 이 러닝 레이트를 곱하고 반영을 하게 되면 또 새로운 웨이트 값을 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경사항법을 실행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찾으려고 했던 최적의 웨이트 값 1.0을 찾게 됩니다. 즉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그래프가 점점 최적의 웨이트 값을 가진 선형함수로 점점 다가가게 됩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있죠. 이 경사항법을 계속해서 실행하게 되면 우리가 최적의 이 웨이트 1.0을 벗어나서 1.1, 뭐 1.2 이렇게 값을 벗어나서 화면상으로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넘어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경사항법을 한 번씩 실행할 때마다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기울기 값이 점점 작아집니다. 때문에 반영되는 값들이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최적의 웨이트 1.0 가까이 왔을 때 가령 웨이트가 0.95쯤 왔을 때 실제 러닝 레이트와 이 미분한 값이 곱해져서 반영되는 값은 점점 작아집니다. 0.0001이 되고 또 경상법으로 한 번 더 하게 되면 더욱더 경사가 완만해지기 때문에 값이 더 작아집니다. 뒤에서 반영되는 것은 0.000001 또 뒤에 한 번 더 반영되면 또 0.00000001 이런 식으로 점점 작은 값이 반영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찾으려는 최적의 웨이트 값 1.0을 벗어나지 않고 그 값 가까이에 점점 수렴하게 됩니다. 바이어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바이어스에서 마이너스 값하고 그리고 러닝 레이트와 민 스퀘어를 바이어스에 대해서 편입을 한 것, 즉 기울기 값을 점점 반영하게 되면 왼쪽에 화면 보시면 이렇게 찾으려는 최적의 바이어스로 점점 이렇게 다가가게 됩니다. 경사강법에서 러닝 레이트를 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발산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exploding gradient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사강법을 하는 것을 한번 다시 보시면 먼저 임의의 웨이트 값을 0.4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으려는 최적의 웨이트는 1.0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0.4 지점, 오른쪽에 그래프 보시면 이 0.4 지점에 해당하는 어떤 민스퀘어라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편미분한 값, 기울기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울기 값을 가령 마이너스 3이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마이너스 3을 러닝 레이트를 곱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3에서 새로운 웨이트 값이 구해지는데 이번에 이렇게 새로운 웨이트 구해진 값은 3.4 이렇게 큰 값이 구해집니다. 즉 1.0 우리가 찾으려는 최적의 웨이트 1.0에 수렴하지 않고 이렇게 건너뛰어 버리는 즉 발산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이번에 3.4 지점 가령 이렇게 3.4 지점에 대한 민스퀘어라를 웨이트에서 편미분한 값을 만약에 구했는데 그 값이 이번에는 이렇게 5가 구해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러닝 레이트를 곱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게 되면 마이너스 5 해서 새로운 그냥 마이너스 5네요. 그냥 마이너스 5에서 새로 구해진 웨이트는 이번에는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최적의 웨이트에 서서히 이렇게 수렴하면서 경사강법이 실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최적의 웨이트를 중간에 두고 이렇게 건너뛰듯이 발산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민스퀘어라 웨이트가 변할 때 민스퀘어라가 이렇게 발산하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명드린 거는 경사강법 중에서 가장 단순한 알고리즘인
SGD라는 알고리즘입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개선된 뭐 RMS 프롭이라든지 아담이라든지 이런 경사화법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런 알고리즘을 쓸 경우에는 이 러닝 레이트가 좀 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런 알고리즘을 쓰면 이 러닝 레이트 값이 초기에 너무 크거나 작더라도 이 경사화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적절하게 그 값을 찾아갑니다. 네, 변동하면서 적절한 값이 무엇인지 찾아가게끔 알고리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한 요 이 발산하거나 너무 트레이닝하는 속도가 오래 걸리는 문제는 지금 SGD 경우에만 좀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스퀘어 에러를 편입을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경사하강법 공식이죠. 네, 지금 보시면 요 값이 필요하죠. 즉 민스퀘어 에러를 웨이트에 대해서 편입을 한 것, 그리고 역시 바이어스에 대해서도 편입을 한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공식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까요? 민스케라를 웨이트에 대해서 편미분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공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이 지금 민스케라 공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 기호는 미분한다는 하나의 수학적 기호일 뿐이죠. 그래서 네, 요 제곱을 풀면 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것을 웨이트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옵니다. 다시 그리고 이것을 x에 대해서 묶고 다시 n 분의 2로 다시 묶으면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이 빨간색 테두리가 민스퀘어를 웨이트에 대해서 편미분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네, 요 부분이 지금 예측값 y가 되죠. 그리고 예측값 y와 마이너스 t 한 요게 에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에러를 줄여서 2만 이렇게 적은 겁니다. 역시 바이어스에 대해서도 편미분할 수가 있죠. 네, 공식은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될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 빨간색 테두리 저게 민스퀘어를 바이어스에 대해서 편미분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스퀘어를 웨이트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은 이렇게 나오고 바이어스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 n분의 2는 이 추에 어차피 러닝 레이트를 곱하게 되면 거의 무의미한 상수이기 때문에 그냥 제거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파란색 테두리가 민스퀘어를 웨이트에서 편미분한 공식, 그리고 민스퀘어를 바이어스에 대해서 편미분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사하강법에서 이 민스퀘어를 각각 편미분한 것이 아래와 같이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민스퀘어를 웨이트에서 편입을 한 것, 민스퀘어를 바이어스에서 편입을 한 것. 네, 다차원 선형 함수입니다. 이 설명을 좀 쉽게 드리기 위해서 이 스머프의 몸무게 이걸 지금 x 하나만 두고 거기에 대한 키가 어떻게 변하는지 y값, 이 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리니어 리그레이션은 1차원 x 데이터만 가지고 예측하는 함수가 아닙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웨이트, 몸무게가 변할 때 키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선형 관계도 있지만 나이에 따라 가지고 나이가 크면 키가 더 큰지 아니면 작은지 그런 또 선형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뭐 성별이라든지 다른 차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니어 리그레이션은 다차원 선형 방정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차원 선형 함수는 이렇게 공식을 나타낼 수 있겠죠. 이렇게 x 1차원 x, 2차원 x, 그렇게 xn, n차원 x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웨이트도 따로 존재하겠죠. 그리고 바이어스 또한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리니어레이션 코드 레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py를 쓰게 되면 다차원 어레이를 만들 수 있고요. 방금 전에 보셨던 스머프들의 몸무게와 연령 이 데이터를 이렇게 numpy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파 스머프의 몸무게 5.0, 그 다음에 연령이 50,
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스머프들도 쭉 있죠. 그리고 타겟 값이 이 주어진 데이터의 키가 되겠죠. 스머프들의 키 값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13.0이 이제 파파 스머프의 키가 되겠네요. 이 x와 타겟 값을 이렇게 변수로 이렇게 트레이닝 함수에 넣게 되고요. 그리고 러닝 레이트를 요 값을 주고 이제 epoch 이제 경사광법을 몇 번 실행할 건지 그 값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턴하는 값이 우리가 찾으려는 최적의 웨이트와 바이어스 값이 되겠죠. 그리고 최종 목적으로 하는 포이 스머프의 몸무게와 연령이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키가 얼마인지 즉 이 y 값이 얼마 예측값 y를 구하는 함수가 이제 테스트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함수에는 최적의 웨이트와 바이어스 구해진 최적의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넣고요. 그리고 테스트 값 x를 넣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네, 구해진 최적의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보고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앞에 구해진 1.02는 몸무게에 대한 가중치입니다. 즉 몸무게가 변할 때 키는 1.02 8배로 변하더라. 그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0.005는 연령이 변할 때 키는 마이너스 0.0059 배만큼 변하더라. 그 연령에 대한 가중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이어스 8.233은 최소한의 키 값은 8.23부터 시작하더라. 그 바이어스 값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x 값은 요게 포이 스머프의 몸무게와 연령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측되는 키 값은 17.24 포이 스머프의 키는 17.24라고 이렇게 예측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 함수 내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각각 초기화합니다. 네, 임의 값을 초기화하는데 이 현재 코드상에서는 일단 제로로 초기화했네요. 그리고 이 폼은 결국에는 이 트레이닝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네, 테스트 함수를 통해서 예측값 y를 구하고요. y와 타겟의 차이를 에라라고 그랬죠. 그래서 에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라의 제곱, 이게 스퀘어 에라가 되는 것입니다. 스퀘어 에라의 모든 합의 평균, 에버리지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 스퀘어 값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경사하강법 공식이었죠. 그래서 경사하강법에서 필요한 요 민스퀘어를 웨이트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 그리고 민스퀘어를 바이어스에 대해서 편미분한 요 값들을 각각 구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구하는 함수가 여기 그레디언트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통해서 웨이트 델타와 바이어스 델타를 각각 구하고요. 다음으로 이 러닝 레이트를 각각 이런 식으로 곱해서 그 결과값을 현재의 웨이트와 바이어스에 대해서 반영을 합니다.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게 되면 최적의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찾을 수 있겠죠. 다음은 테스트 함수 내부입니다. 테스트 함수는 예측값 y를 구하는 함수이죠. 그래서 보시면 y는 wx 플러스 b 예측값 y를 구하는 요 수식으로 보았을 때 이 왼쪽에 이 코드는 여기 np.에서 x와 웨이트가 여기 w 곱하기 x 부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플러스 바이어스가 역시 뒤에 플러스 b가 해당합니다. 다음은 이제 경사하강법에 필요한 민스퀘어를 각각 편미분한 그 값들이 필요하죠. 다시 오른쪽에 보시면 편미분한 값, 요 값들을 각각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웨이트 델타, 민스퀘어를 웨이트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을 웨이트 델타로 보았을 때 np.하고 xt하고 에라를 곱하면 지금 요 식이 코드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 코드는 역시 npsum 해서 모든 에러를 더해서 바이어스 델타 또한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코드는 요 사이트에 가시면 실제
동일한 코드가 있고 여러분들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형 회기 리니어 리그레이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